첫 번째 발표는 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윤민 교수님께서 맡아주셨는데 이 4개의 지표를 중심으로 한국의 나눔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특별히 지역에 근거해서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윤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국립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윤민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뵙는 기회가 흔치 않았는데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파트는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나눔이 현재 어떠하고, 그리고 지역, 개인별로 어떤 추이를 보이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는 사실상 다양한 요인들이 나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선행 연구에 따르면 어떠한 요인 때문에 높아졌을까? 그리고 반대로 어떠한 요인 때문에 낮아졌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는 것은 제한적이집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높은 지표를 혹은 낮은 지표를 어떤 식으로 유지 혹은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본 연구에서는 물적 나눔과 인적 나눔, 그리고 생명 나눔이라고 유형화했고요. 각각의 유형화된 내용들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4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부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부 참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연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자 공동체의 문제를 우리가 얼마만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분석 결과를 보시면 점차적으로 현금 기부에 참여한 이들은 감소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요인 때문에 축소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파트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의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영향입니다. 무엇보다 자원봉사라고 하는 영역, 나눔이라고 하는 영역은 대면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지 못했던 코로나19라고 하는 비대면의 상황은 봉사, 그리고 나눔을 축소시켰던 가장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계속 축소하고 있는 양상들을 확인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G7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눔이 축소되는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축소의 특성들을 본다면 주변 사람들, 즉 가족이나 혹은 친구와 관련된 어떤 공동체성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이들, 그리고 소수자와 관련한 공동체성은 축소된 양상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 사회조사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어떤 문항들입니다. 개인이 기부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항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해서라는 부분이죠. 우리 사회는 많은 연구들에서도 확인되었던 것처럼 기부나 어떤 나눔의 동기가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본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기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고물가, 그리고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접근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이 축소되고 있다라고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하는 경제 전망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기부하지 않은 이유 1순위가 경제적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양상들은 한동안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이러한 한계를 우리가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나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해시키고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부 방법을 보시면 첫 번째 1순위는 모금단체, 그리고 2순위는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가 가장 높다라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전의 연구와도 동일한 분석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모금단체와 종교단체가 기부나 나눔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들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현금 기부를 개인과 지역으로 구분해서 살펴봤는데요. 개인도 연령이나 성별 등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 요인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연령 추이를 아마 보시면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은 전 연령대에서 기부 참여가 하락한 상황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대의 기부 참여율이 가장 높고, 그리고 20대, 즉 20세에서 24세의 기부 참여율이 가장 낮다라는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젊은 세대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젊은 세대의 기부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그리고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연결해서 소득 수준별로 현금 기부 양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기부하지 않은 이유 중 경제와 관련된 경제적인 여력, 경제적인 능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기부 참여율이 높고, 그리고 현금 기부 1인당 평균 기부 금액 또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한다라는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참여율을 살펴보면요. 기부에 참여한 여성의 비율과 남성의 비율을 살펴보니 여성이 약 2.8%포인트 높았습니다. 그리고 현금 기부 1인당 평균 기부 금액은 남성과 여성을 살펴보니 여성보다 남성이 조금 더 기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여성의 기부 참여율은 높지만, 남성에 비해서 높지만 금액적인 부분을 봤을 때에는 남성의 금액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우리가 이 결과가 왜 발생했을까라는 것을 추측해 본다면 노동시장의 구조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비정규직 혹은 불안정 노동이라고 하는 노동 지위를 갖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기부나 나눔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지역별 기부 현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부 추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지역별로 증감 현상이 확인되시죠. 전반적으로 점차적으로 기부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성들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별로 그 증감의 차이들은 조금씩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고요. 세종을 보시면 가장 높게 나와 있죠. 그래서 세종의 기부 참여율이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지역별 기부 참여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지역별 기부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는 제주, 서울 순으로 기부 참여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평균 기부 금액은 경기 지역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우리 지역의 기부 참여율이 높다면 그 높은 기부 참여율을 추동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만약 낮다면 낮은 기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동기는 무엇이 될 것인가에 천착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별 기부 현황을 연령별 기부 참여율과 평균 기부액을 통해서 살펴본 것인데요. 연령별 기부 참여율이 가장 낮은 지역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10대의 경우에는 강원, 그리고 20대는 부산, 30대는 인천, 그리고 40대는 충북, 그리고 50대는 대구, 60세 이상은 부산이라고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기부나 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어떤 굉장히 주요한 목표와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와 목적에 따라서 연령별
그리고 성별, 다양한 어떤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들을 고려하여 조금 더 세분화된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직관적인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조금 더 집중해야 하는 연령대는 어떤 연령대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부 현황, 이거는 성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의 기부 참여율이 높은 지역들이 확인되고요. 또 남성에 비해 여성의 기부 참여율이 높은 지역들도 확인된 결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 즉 여성에 비해 남성의 기부 참여율이 높은 지역은 광주 지역과 대전, 그리고 충북, 충남 정도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별로 우리가 지역별 기부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 상위 집단의 기부 참여율은 광주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소득 중위 집단의 기부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 그리고 하위 집단의 기부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공통적으로 세종 지역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역별 기부 현황 중 기부 희망 분야를 살펴봤는데요. 사회복지, 자선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기부 그리고 이를 통한 나눔을 확산하고 그 필요한 곳이 어디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그 영역이 굉장히 많이 확장된 어떤 상황들을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혹은 직간접적으로 목도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부를 희망하는 지역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사회복지나 자선의 분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전통적인 영역에 대한 어떤 나눔 확장과 함께 아직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는 관심 가져야 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어떤 기부나 나눔을 어떤 방식으로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어떤 기부나 나눔의 어떤 영역을 확장하고 그리고 과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부나 나눔의 영역을 발굴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 추진의 결과가 원동력이 되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기부 희망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다음 연구에서는 확인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기부 확산의 조건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사회 지도층 그리고 부유층의 모범적인 기부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대면이 중심이 되는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됐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문제, 한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민하게 어떤 발빠르게 어떤 대응 방식을 찾아내면서 비대면 자원봉사도 확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분석 결과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자원봉사가 축소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복지 현장에서는 대면이 아닌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어떤 노력 그리고 확산의 어떤 시도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 추이도 마찬가지로 다음 연구에서는 조금 더 높아지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추측해 봅니다. 자,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과 참여 시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참여율은 10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성적, 점수 이런 부분과도 연계되는 것이 영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20대에 보시면 확 낮아지는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초반에 자원봉사에 대한 10대의 경험이 그리고 그것이 긍정적인 경험이 20대, 30대까지 유지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10대 때의 자원봉사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이 10대 때 자원봉사라고 하는 행위 자체만이 아니고 자원봉사의 의미 그리고 자원봉사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파급력들을 교육할 수 있는 것과 함께 동시에 진행된다면 이 10대 때의 높은 자원봉사 비율을 20대와 30대 그리고 다른 연령까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국내 나눔 현황 중 이제 성별, 자원봉사 참여율, 참여 시간들을 쭉 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보다 다소 높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소득 수준별 자원봉사 참여율을 보시면 참여 시간을 먼저 보면 상위 집단, 중위 집단, 하위 집단의 순서로 참여율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참여 시간은 이런 비중과는 조금 반대로 소득 하위 집단, 중위 집단, 그리고 상위 집단 순서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역별 참여율과 참여 시간인데요. 지역별 자원봉사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분석되었고요. 이어서 강원, 세종, 전북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 시간은 경북, 울산, 인천 순으로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과 참여 시간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연령에 따라서 자원봉사 참여율과 참여 시간이 최고인 지역과 그리고 낮은 지역대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조금 더 집중해야 하는 연령대는 어떤 연령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별 자원봉사 참여율입니다. 남성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그리고 반대로 낮은 지역은 대구 지역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참여 시간입니다. 참여 시간도 어느 지역이 가장 높은지 그리고 반대로 어느 지역이 가장 낮은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소득 수준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율인데요. 소득 상위 집단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강원 지역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고요. 인천 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여기는 참여 시간과 관련해서 지역별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었고요. 소득 상위 집단의 1회 평균 자원봉사 참여 시간이 가장 높게 분석된 지역은 울산 지역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향후 자원봉사 활동 의사가 있느냐라는 문항에 대해서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나왔습니다. 응답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 해당 지역의 자원봉사 미래가 밝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높은 의사를 어떻게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하는 행위까지 이끌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헌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헌혈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령별 헌혈 참여 건수를 우리가 보면 20대 이하의 참여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헌혈 건수는 서울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기증인데요. 장기기증은 관련 법령의 변화로 인해서 조금 더 2019년부터 높아지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희망자 연도별 추이도 마찬가지로 등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9년에서 2021년은 다소 주춤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역별 장기 등 이식 건수 연도별 추이를 보시는 것처럼 최근 3년간 이식 건수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자 또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연령별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고요. 지역별로 장기 희망자들을 살펴보면 또 경기 지역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발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통계청 사회조사나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과 지역의 나눔 현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문제가 다변화됨에 따라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나눔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눔의 비중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나눔문화연구소 김소영 연구위원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앞서서 김유민 교수님께서 나눔의 현황,
특히 지역별 차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지표를 이제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발표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사실 2021년의 현황을 중심으로 많이 발표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요약본 보고서나 본 보고서를 통해서 보시면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또 추이. 그렇겠죠, 그죠? 2017년, 19년,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21년의 추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한국의 나눔이라고 얘기했을 때 기부 또는 자원봉사 이 정도로 생각을 했을 텐데 저희가 4가지의 지표를 뽑은 거죠.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나눔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돈으로 기부하는 기부 물론 당연히 그렇고 또 시간으로 기부하는 자원봉사 그렇지만 그 지표의 확장 어떤 지역에 정말 나눔의 행위들을 우리가 포착할 때 조금 더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아주 중요하다. 그런 지점들이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제가 발견한 것은 연령입니다. 연령.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의 나눔을 지탱하고 있었던 세대 사실 굉장히 젊은 층에 포커싱 되어 있어요. 아마 저 자료를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부는 항상 40대 중연령층에서 많이 한다라고 아시겠지만요. 자원봉사, 헌혈, 장기기증 희망은 사실은 정말 젊은 연령체들이 이때까지 굉장히 지탱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 연령에 대한 효과가 나눔의 현황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의식 으로 자리 잡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추후로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발표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17개 광역시도 나눔 지수에 관련된 발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에서 4개의 지표를 확인하셨는데 이 부분들을 나눔 지수화하는 과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지수를 만들었냐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아까 말한 4개의 지표를 2단계의 표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표준화는 각 지역의 인구 차이에 따른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 1차 표준화이고 그래서 이 모든 지역의 4개의 지표를 해당 주민등록 인구수로 나누게 되죠. 그리고 2차 표준화는 이 1차 표준화로 한 것들을 가지고 지표 간의 단위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단위 보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점 차이를 보정을 하고 추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평균을 중심으로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지역별로, 지표별로요. 그래서 평균을 100으로 하고 표준 편차 10인 지수화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실 점수가 100점보다 높다 하면 일단 그 지표에서 이 지역은 평균보다는 높네. 그렇게 상대적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눔 지수를 도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기에 이렇게 조금 정신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1차 표준화의 개인 현금 첫 번째 지표였죠. 그것에 대한 이제 표준화는 인구수로 쭉 나눠보면 2021년에 각 지역당 몇 명이 기부에 참여했냐, 참여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앞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우리가 뽑은 지표는 사실 총량적인 개념의 지표는 아니에요. 그러시죠? 기부를 많이 했다, 작게 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눔 행위에 참여했냐, 참여율을 가지고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모금에도 모금을 많이 하지만 얼마나 많은 액수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참여했느냐의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1차 표준화의 자료가 가장 직관적이고 그 지역을 아주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부 참여가 2017년에서 19년까지는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는 상황을 볼 수 있지만 2021년에 하락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 자원봉사 참여율이라는 지표를 확인한 건데요. 이거는 앞에서 보시면 기부율하고요. 자원봉사 참여율은 순위나 경향들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나눔을 확인할 때 기부만으로 말할 수가 없고 또 자원봉사만으로 말할 수가 없죠.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2021년을 보시면
개인 자원봉사가 가장 높은 곳이 세종, 전북, 전남이네요. 100명 중에 11.9명이 참여를 하고 가장 낮은 곳은 경남 7.1명이고요. 이것도 사실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 정말 대면 활동인 자원봉사 활동인데,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강력한 그 방역 체계 그리고 비대면의 시스템을 가진 것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한편 사회 참여라든지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굉장히 심각하게 위축시켰구나, 이런 것들도 조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혈 건수인데요. 헌혈은 사실 큰 폭의 증감은 없습니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유독 광주라든지 이런 곳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이때 지표들이 어떻게 변동을 하고 있냐, 그런 부분들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경기는 사실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서울만큼 헌혈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의 상황 때문에 아주 적고요. 세종 역시 헌혈의 집이 최근에 이제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장기기증 희망자 수인데요. 저희가 장기 이식수 이런 것들로 지표를 삼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여러 인프라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내가 장기기증을 희망한다, 앞으로 꼭 하겠다, 이렇게 이제 희망자의 수를 건수를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이것도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고요. 그 세 개의 지표 말고 유독 장기기증 희망자 수만 아주 소폭 평균적으로 조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표준화입니다. 2차 표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인 이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점수를 본격적으로 이제 부여를 한 것인데요. 이것도 이제 지표별로 보시면 현금 기부의 2차 표준화로서 이제 랭킹이 조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이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 옆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각 지역별로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2021년에 누가 1등했어 이게 아니고요. 각 지역이 2017, 19, 21 추이가 어떻게 바뀌냐, 상대적인 추이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제일 위에 있는 열은 지속적으로 100점 이상, 평균보다는 항상 개인 현금 기부가 좀 높은 곳,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곳은 그 100점 수준에서 머무르는,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그 지역들은요, 현금 기부가 항상 평균보다 좀 낮은 곳입니다. 그렇게 추이를 좀 확인해서 보시면 왜 예를 들어 제일 밑에 있는 부산은 계속 평균적으로 현금 기부가 다른 지역보다 낮을까, 이런 것을 고민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자원봉사이죠. 그래서 앞에 페이지하고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사실 상대적으로 개인 기부와 자원봉사의 지역 간 차이가 굉장히 다양하고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현금 기부율이 높지만 어떤 지역은 현금 기부율은 낮아도 자원봉사 참여율은 높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볼 때 좀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역시 가장 이제 그 순위가 높은 곳은 전남입니다. 그래서 전남이 자원봉사 참여율이 가장 이제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이제 그 그래프의 추이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높고 그러나 추이로 봤을 때 조금 떨어지는 곳, 그 다음에 아주 소폭 정체되어 있는 곳, 이런 곳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2차 표준화의 헌혈인데요. 헌혈 역시 대전, 그 다음에 강원, 서울, 광주 이런 식으로 약간 대도시,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은 곳, 그 다음에 강원 같은 경우는 군인들의 집단 헌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곳들이 지표로 많이 상위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보시는데요. 여전히 지속적으로 평균보다 높은 곳이 있는 반면에 지속적으로 평균 아래에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 기증인데요. 이것은 약간 들쭉날쭉하는 추이가 많이 포착이 돼요. 그래서 장기 기증 희망률이 전북, 서울, 부산, 인천, 충북 이런 순으로 좀 랭킹을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내해드린, 그다음에 오늘 PPT, 그다음에 보고서, 요약본이죠. 그리고 본보고서가 지수연구는 또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앞에 이제 나눔의 현황,
지표, 인디케이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지표를 가지고 표준화의 두 단계를 거쳐서 인덱스인 지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3개의 지수가 있는데요. 가장 최종적으로 4개의 지표를 모두 다 활용한 지수는 마지막에 보여드릴 나눔 지수이고요. 여기서 보여드리는 핵심 지수라는 거는 앞에 2가지, 기부하고 자원봉사의 2차 지표만을 가지고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좀 단순한 값이긴 하지만 핵심적으로 우리가 지역의 나눔을 볼 때 이 2개를 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핵심 지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형으로도 그려봤고 추이를 그래프로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핵심 지수가 2021년 현재보다는 추이를 조금 보면 위쪽에 있는 지역이 핵심 지수가 그래도 약간 상승하고 있는 조금 미세하게 지역이고요. 여기에 지금 충남이나 밑에 울산이 약간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좀 수정해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약간 핵심 지수가 상승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전년보다 더 떨어졌다 이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 지수는 생명 나눔 지수라고 바꿔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헌혈하고 장기 기증 이 2가지의 지표를 가지고 2차 지표, 표준화 지표를 가지고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헌혈이나 장기 기증까지 생명 나눔까지 나눔에 넣을까 이런 의문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 사실은 외국에서는 이렇게 4개의 지표를 다 해서 지수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저희 우리나라의 이 관점에서 그리고 지역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나누는데 무엇을 나누냐라고 하면 이 대표적인 4개의 지표가 우리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4개를 넣었는데요. 헌혈과 장기 기증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역동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눔 지수입니다. 그래서 나눔 지수도 같은 방식으로 4개의 지표를 다 활용하고 다만 생명 나눔 2 지표는 가중치를 한 80% 정도를 넣어서 만든 지표입니다. 그래서 나눔 지수가 이제 가장 높은 곳들은 아까 이제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승하는 지역이 상단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제주 이런 곳들은 전년도에 비해서도 지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나눔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지역 대구,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은 2019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졌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나눔 지수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지수 수치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 왜 낮지? 또는 왜 낮아졌지? 또는 왜 높지? 이런 의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석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저희 연구팀에서도 이제 좀 했었는데요. 우선은 직관적으로 나눔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지수나 또는 확대 지수의 편차를 보시면 이게 어느 파트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나눔 지수의 영향을 미쳤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추적해서 확인해 주신다면 여기는 생명 나눔이 좀 낮았네. 또 여기는 자원봉사가 굉장히 부족했네.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은 전북, 그리고 제주, 울산 정도가 확인이 되었고요. 나눔 지수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곳이 세종은 워낙 높지만 아주 소폭 조금 하락을 하고 있었고 경기나 대구 같은 지역은 상당히 조금 하락하고 있고 현황 지표에서도 대구나 부산 이런 곳들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우리가 나눔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전략들을 구사해야겠다. 그리고 나눔 현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연령의 어느 연령대 또는 소득 수준의 어떤 소득 계층이 나눔이 부족하냐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좀 키워내는 그런 그 지표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는 충분히 설명 못 드렸지만 요약본 보고서를 보시면 지역별 리포트를 작성해서 안내드렸어요. 그래서 지역별 리포트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실 텐데요. 여기 방사형으로 이제 4개의 지표의 2차 표준화 점수를 드렸고 이것의 추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가장 굵은 방사형 그래프가 2021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약간 이렇게 장기 기증이나 헌혈 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개인 기부나 자원봉사는 오히려 더 많이 위축됐고 이쪽 장기기증이나 헌혈 파트에서 그나마 조금 보완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향후 나눔 전략 이런 거를 그 지역에서 어디에 포인트를 둘 것인지도 제가 조금 저희가 기술을 했는데요. 20, 30대의 기부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낮았고 그다음에 남성의 기부가 좀 낮았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독려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기부 의사를 우리 현황에서 확인하셨죠. 서울이 여전히 앞으로 다 기부하겠습니다라는 의사를 조금 많이 표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전망이 어두울 수 있지만 어떻게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각 지역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인데요. 나눔 지수를 우리가 도출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어떤 영향 요인들이 도대체 여기에 영향을 미쳤겠냐 이런 인과적인 검토를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제가 상관관계부터 먼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눔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역 나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왼쪽에 조금 보았고 그리고 그 상관계수를 확인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거 하고 게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뭐 경제, GRDP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특성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뢰와 포용, 사회통합 관련된 지표들이 또 있거든요. 그다음에 복지의 재정과 관련된 어떤 상보적인 어떤 역할 그런 것들을 다 넣어 모았을 때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핵심적으로 흥미로웠던 것은 공동체적인 관점 그리고 이념적으로 진보적이냐 이런 것들, 분배 선호 가치 여기에서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로 나왔고요. 오른쪽의 그래프는 그 지역들을 표시를 해드린 것입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연구들을 수행을 하면서 어떤 연구가 어떻게 사회에 좀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을 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눔 활동이 조금 하락하고 있는 지역의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들을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함의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눔이라는 행위가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물질적인 자본이자 사회적 자본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더 좋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발적이고 뿌듯한 경험들 이게 사실은 아까 보셨지만 참여율은 떨어지지만요 금액은 조금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반대되는 상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축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했던 분들은 그 경험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더 많이 기부를 하고 자원봉사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속적인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우리가 전략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나눔의 활동을 위축하고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포착해 나가자. 지역별로 더 쪼개서 그런 것들이 이 연구가 주는 함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나눔지수 연구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